이미 단식 그만둬야 된다라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출구 전략을 모색할 때가 왔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이재명 대표라면 어떤 출구 전략을 모색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정말 생명에 위독하다는 이런 판단을 의료진과 또 주변들이 동료들이 판단했을 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병원에 실어가는 게 단식의 종류입니다. 이제는 본인이 이걸 썰어져서 실려가기보다는 저는 민주당 차원에서의 민주당 정치력으로 대표님 이제 단식을 이제 끝내달라고 그리고 병원으로 모시는 그런 이제 민주당의 역할이 지금 필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건 그전까지는 정치라고 해서 여당과 야당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대통령은 그 거죽으로나마 옆에 비켜서 아유 두 분이서 잘 좀 줄다리기를 해보세요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번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팔 걷어붙이고 다 달라붙어 땡겨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정쟁을 한 게 아니라 전쟁을 벌여오는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그냥 꼼짝없이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김 소장님 같은 저 판단이 과거에 좀 이념적 어떤 집단적인 그런 민주당 체제하에서는 그 선수가 결국은 자빠질 때까지 끝까지 놔두는 게 그냥 문화입니다. 그 문화인데 그 문화도 이제 깨라는 거죠. 이건 정치예요. 정치를 하자고 하면 여당이 야당하고 대화를 하셔야죠. 오케이, 저도 우리 당 지도부에게 이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끝내시죠. 다음 핫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답변하는 장관들이 상당히 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대단히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미일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네. 정치는 하실 거죠? 그런 문제를 대정부질에서 물을 거는 아닙니다. 뭐 의원님은 출마하십니까? 네, 저는 하죠. 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답변 태도가 문제입니다. 장관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 평가고요. 누구에게 훈계하고 이런 시간으로 대정부질을 쓰는 건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최근의 현상은 아니죠. 지난 정부의 대표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이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십니다. 지금 인권국장이 잠깐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지난 정부에서도 많이 이미 변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 제가 보기엔 이 변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저는 뭐 지난 정부 때도 그런 면이 있었다고 봐요. 그 지적에 공감하는 바가 있고. 근데 이제 결정적 차이가 적어도 대통령이 나가서 싸우라 그러진 않았습니다. 국무위원들한테 정부 입장을 소신을 가지고 피력해라가 아니고 그냥 싸워라. 이건 일종의 이제 이념 전쟁이기 때문에 전사가 되라.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은 삼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자유주의자도 아니고 공화주의자는 더더욱 아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적어도 자유주의자는 다름을 인정합니다. 윤 대통령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름은 적이에요. 그리고 야당과 국정운영을 할 생각이 없어요. 이거 공화주의자가 아닌 거예요. 이 삼권 분립이나 대의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은 조롱을 해요. 자,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인 얘기하시라고요. 아니요. 지금 본인 얘기 하고 계시 않습니까? 본인 얘기.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남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의원님 원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에 지금 싸우러 온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의원님 국민들한테 이상한 욕설 같은 것도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게 국무위원의 태도입니까? 그럴 바에는 저는 빨리 국무위원 옷 벗고 링에 올라와서 정치를 하라는 겁니다. 왜 그 장관직 농단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정치가 천박해져 버렸습니다. 언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대의민주주의의 그런 중심인데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가 실종돼 버린 겁니다. 행정부하고 말싸움하고 있는 이 국회의 헌법기관들의 이 품격이라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지금 최악의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정부 질의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더라도 감정적인 언사를 통해 가지고 장관들 망신 주고 형편없이 만들고 난 뒤에 민생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정책을 이야기하면 그게 제대로 된 답변이 오겠습니까? 왜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들에게 이만큼 큰 권력을 주냐 하면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들을 뽑는 거거든요. 그 뒤에서 국민들이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왜? 대통령이 시키니까. 지금 야당이 항상 그 말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선출된 권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직인 당신들은 우리 얘기를 들어야 된다. 국회의원이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직인 건 맞죠. 근데 더 큰 선거구에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한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되게 무시해요. 아니 호칭도 윤석열 씨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질 않나. 국민이 뽑은 관리인에 불과한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이 최소 30년 이상 방류한다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염려하는 국민들을 가리켜 싸워야 하는 세력이라면 겁박하고 윤석열 씨가 한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 말입니다. 이 대통령을 씨라고 칭한 거 어떻게 그건 들으셨어요? 부적절하죠. 그게 이제 과거 후보 시절에 윤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반복하면서 과거의 윤석열 씨, 윤석열 후보가 했던 얘기입니다라고 한 이걸 건데. 윤석열 후보 시절에 한 말이다 이렇게 아니에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 싸워야 하는 세력이다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씨가 한 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갖다가 잘못된 말입니다. 전 지적해야 잘못된 본인이 겁니다. 정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더라도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계속 가는 말이 거야 오는 말이 곱다는 건데 이미 이런 식으로 감정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기가 임명한 총리나 장관들이 국회 가서 그렇게 모멸을 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도 못하면서 그런 상황을 국민들에게 계속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국무위원이 이렇게 대야 공세 모드를 취하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여당 의원들이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여당 의원들보다는 오히려 장관들이 훨씬 자주 등장을 하죠.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박민식 장관 이런 야당과 장관들의 어떤 싸움이 훨씬 노출이 많이 되고 또 국민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당 의원들도 분명히 반성해야 될 점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존재감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도부를 포함해서 제가 이제 좀 반성해야죠. 이 패널 중에 막내라서 사실 나오신 여당의 의원님들 평가할 자격은 없는데요. 왜 이 두 분이 이 프로그램에 나오고 계실까요? 수도권의 균형 감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요. 중진들이 실제 국민들의 정서를 몰라요. 수도권에서 얼마나 어렵게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여당도 야당도 모르겠고 나는 먹고 살기 바쁘다라고 생각하는 그 중간층에 있는 민심을 예민하게 아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이렇게 대통령께도 쓰는 소리도 하시고 이러면서 여론을 만들어 가는데 정작 그 당의 지도부로 계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대통령 눈에 딱 들어가서 공천만 받으면 또 4년이 보장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눈치만 보고 국무위원들을 격려해 주다 보니 점점 더 싸움이 지금 아수라장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 앞두고 있고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자유롭지 못한 것도 있고 대통령실 눈치 보이죠.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대통령 이 말에 맹종하고 충성을 해도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싫다. 그런 게 녹취록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 쥐약 먹은 X들 같다. 저는 입당하기 전에 입당하기 전이건 후건 그 생각이 크게 달라졌겠어요. 지금 국무위원들이 보이고 여당이 안 보이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움직이고 저는 지금 바뀌어요.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이제 수도권 선거를 잘 모른다는 한계도 있지만 국회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렇게 용산만 쳐다보고 대통령 이 말에 거의 맹목적적으로 충성하는 이런 모습은 일종의 자해적 정치를 저는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여당과 대통령이 분리되면 안 된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예. 여당과 대통령이 분리되면 그게 국정 운영이 되겠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으로서 여당다운 정치력을 발휘할 때는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 없어요. 그럼 이 멘트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른 의원, 이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하던 중에 탄핵을 꺼내 들었습니다. 직권 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맞아. 탄핵을 입에 달고 사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과 선동 그 끝에는 늘 탄핵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하면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부적절한 이야기죠. 탄핵 이야기 꺼내가지고 잘 되는 정당 못 봤어요, 저는. 과거에 우리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야기 섣부르게 꺼냈다. 그 다음 총선에서 완전 우리가 그냥 전멸을 해버렸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168석의 호가 호의를 이제 다 누린 것 같아요. 이게 천수를 누린 거예요. 천수를 누리고 나면은 이제 내년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 예의 갖추고 또 국무위원 정성껏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분위기 조성하면은 그걸 조성해야 될 오선 의원이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이라고. 서른 의원께서는 뭐 누구의 말을 듣고 예를 들어서 현재 민주당 지도부와 교감하에 내가 먼저 치고 나갈 테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을 리가 만무하고요. 그 대사가 대본에 준비되어 있을 리도 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워낙 말씀을 격정적으로 하시는 스타일이라서 격앙된 상태에서 나온 우발적 발언이었다. 네, 그런 말씀 정도 혹은 내가 이 정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마음먹고 하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우발적으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과거를 떠올려 보면 2012년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취임하니까 제가 광화문을 지나가다가 그 무렵에 봤는데 취임하자마자 뭐가 결성되냐면 박근혜 정권 퇴진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요. 저희 쪽이 정권을 잡으면 5년을 기다릴 생각들이 없어 보여요. 그게 명백해 보여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광화문에서 태극기 부대들이 모여서 똑같나요? 아주 임기 초부터 퇴진 투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태극기 부대하고 국회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서로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저도 서른 의원께서 저 말씀을 하신 게 그게 우발적이든 도발적이든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아마 이제 최상병 사건 그 수사 외압 관련된 직권남용 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직권남용이 명백하고 탄핵 사유도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대정부 질의하면서 마치 이게 무슨 뭐 선동을 하듯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는 조금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12일째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중에 이제 국회 대정부 질의가 이어지는 거죠. 대정부 질의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씨, 이동관 씨, 이렇게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인정 않는 거예요. 이게 서른 의원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 대표 이 단식 농성장 앞에서 매일 촛불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지난 8일차 지나면서부터 계속 윤석열 탄핵입니다. 지금 나오는 게. 그 탄핵 구호가 계속 나오는 그걸 이재명 대표가 같이 손을 어깨질을 하고 있어요. 팔뚝질을. 지금 탄핵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제12사회단체 노동계 혼란 선동 이야기하는 이 방식은 정말 옛날 방식. 그러니까 이제 개선할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이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제가 보는 이유. 민주당이 달라지면 우리도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도라고 말씀드린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 얘기를 자꾸 하시는 데다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시고 그게 심지어 제도권 정당 안에까지 있다고 하잖아요.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 짧은 식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미 굳었고 북한이랑 더 이상
체제 경쟁을 할 수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대통령께서는 자유민주주의가 현존하는 위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 나라의 이념이 바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을 하고 지목을 하는 상대방이 다른 곳도 아니고 민주당인 겁니다. 민주당이 종북정당인 것처럼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안 싸웁니까? 지금 이 말씀처럼 꼬일 대로 꼬여버린 지금의 전국 대체 어떻게 풀 수 있을지를 정치고수 네 분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돌아가면서 한 분씩 누가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한마디씩 해주시죠.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니까 대화가 실종된 여의도 정치를 빨리 복원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6월에 선언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의 약속을 지키시고 정해진 일반 국민과 같은 사법적 절차를 좀 따르시면 상당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독선을 멈추고 소통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당을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이라고 인정을 하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여기지 않아 주시는 것이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